안녕하세요. 원달 장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서와 수지가이신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5세 나이로. 바로 손창근 선생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부 금액,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셨는데 기부 금액 규모가 뭐 어마어마할 뿐만이 아니라 기부를 하셨는데도 사회에 전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분을 얼굴 없는 기부왕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한 기부 가운데 정말 언론의 회자가 많이 되고 우리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화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세한도는 뭐 추사 김정희 선생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압본이 최고의 글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말 귀한 값비싼 작품을 지난 2020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기증하신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과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이 작품의 세계를 감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농담삼아 그 말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저승길 갈 때 이런 작품들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 손창은 선생님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 불이 선란도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거하고 또 최초의 한글 서적인 용비어천가 초간본 정말 값비싸고 독보적인 그런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 문화유산 304점 엄청납니다. 이런 규모의 작품을 정부에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이렇게 가실 때 다 내려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손창근 선생님이 이 문화유산 외에도 부동산하고 돈도 사회에 기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신이 50년 이상 자식처럼 가꿨던 경기도 용인에 임야 200만 평이 있었는데요. 이 땅을 정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뭐 1,000억 원 이상이 훨씬 넘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왜 이제 기부를 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땅을 개인에게 팔면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이 돼서 훼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임야를 우리 국민들이 와서 쉼터로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 선생님은 지난 2017년에는 카이스트에 50억 원 상당의 건물과 1억 원을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액수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 선생님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아주 꺼려 하셨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임야를 기부할 때도 사진 한 장 노출하지 않으셨고요. 카이스트에 기부할 때는 학교에서 워낙 설득을 하니까 공개를 한 게 뒷모습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와 관련한 기념식은 아예 손사래를 쳤고요. 정부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이 수여식에 본인이 가지를 않고 자식들을 대신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이 손창근 선생님의 이런 그 기부 정신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손 선생님의 아버지는 개성상인 출신인데 아버지 역시도 생전에 값비싼 고서와 200점 정말
200점을 많습니다. 그 200점을 서강대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손창근 선생님 아버지 또 손창근 선생님 본인이 잘하니까 자녀들도 정말 참 대단한 게 이번에 그 아버지가 거액의 문화유산 임야를 정부에 기증한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선뜻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유산들이 돈이 얼마인데 그것들을 자신들이 물려받으면 정말 고생 적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텐데 아마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그냥 불식시키고 아버지 생각에 자식들이 흔쾌히 동의를 한 겁니다. 정말 자식들 잘 키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기부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손자와 자식들도 그런 좋은 점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위에 대기업 총수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가족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이런 사례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제 존경스러운 것은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또 이것을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삶은 검소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돈 한 푼 한 푼을 아껴 쓰셨고요. 사치라고는 모르고 사셨다고 합니다. 물욕과 명예욕에는 초연했던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가는 길도 한결같았다고 하는데요. 기부했던 기간에는 유족들에게 부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장례를 아주 조용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는 인정 사정 없는 지금 세태에 손창근 선생님의 이런 행적은 제가 보기에 진흙 속에 핀 아름다운 연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단지 이제 주고 베푸는 것에만 열중했던 대가는 바라지 않으셨죠. 선생님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